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제 제가 실전 매매라는 말이 좀 그렇고 일단 매매하는 방식 첫 번째를 보냈고 카페에 올려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낮에 한번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실전 매매하는 방식을 조금씩 심화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랬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 및 종목에 대해서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그거 실전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지금 두 번째까지 카페에 올라갔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올릴 겁니다. 올리면서 이제 실제로 연습하실 거를 제가 좀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일부 오늘 어제까지의 어떤 방식을 보고 회원께서 하나 둘 셋 다섯 개 종목을 이런 종목 어떠냐라는 어떤 연락이 왔는데요. 그 종목은 금호석유가 있고 일단 적어볼게요. 신세계, 삼성물산, 그 다음에 원익 IPS,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왔을 때 일단 제 생각도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회원분께서도 어제 그리고 오늘 낮에 카페를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로 봤을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꼽으면 4순위까지 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순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식대로 한다면 1번이 금호석유가 조금 더 어제 그 방식과 조금 더 잘 맞는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삼성물산이 조금 더 근접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크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상 파동의 각도상 조금의 상승분은 좀 있을 정도, 요렇게가 1, 2, 3 정도 이거고요. 4번을 보면 원익 IPS는 실적이 절대적인 어떤 실적 자체는 강하지만 상대적인 다른 회사들보다는 실적이 강하지만 본인 당사의 전년도에 비해서는 성장성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그렇게 매매하고 싶어지는 그런 종목은 아닌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5개 종목 중에 매매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싫은 거 먼저 제거하면 이렇게 3개 정도는 제거할 것 같아요. 신세계는 좀 지났습니다. 느낌이. 요 2개 정도에서 1번, 2번 정도가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요. 이 종목을 보고 댁에 가셔서 오늘 카페에 올린 내용 매매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제가 이거를 왜 순서대로 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차트가 있잖아요. 차트가 있고 어떤 보조지표가 있을 때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조금 더 신뢰를 높여주는 다른 보조지표 하나, 둘 혹은 셋 정도까지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 이거 자체를 깊게 한번 관찰해 봐야 돼요. 과거에 올랐던 종목들과 이 지표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지, 그러니까 주가를 어지럽게 보이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좀 펼쳐져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이 주가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조금 모르겠다, 왜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안 맞지라고 할 때는 일간이 아니라 주간 차트상의 모양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도 있고, 주간 차트가 좀 불안하면 월간 차트를 보고 이러한 흐름이었었구나 하면서 큰 흐름을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용은 주간 차트상에서 어떤 꽈배기가 풀리고 잠깐 시세가 죽고 그 다음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 드려볼게요. 시젠이라는 종목은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 평투파 매매 방식대로 한다면 시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 혹은 방향을 중심선에서 반등을 할지, 혹은 중심선을 이탈해서 어떤 시세보다 훅 더 빠질지 아직 애매한 정도. 그래서 지금은 좀 째려보는 단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차트 연습을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그죠? 당연히 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하는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된 이유겠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한 2개 정도를 메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3개까지도 되겠네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내가 사가지고 있는 매수 종목을 이렇게 리스트가 관심 종목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매도한 종목들도 봅니다. 왜냐면 그 매도한 종목들 역시도 그런 강한 시세 안에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파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라는 관심 종목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수 대기라고 해가지고 방금처럼 제가 시젠이라고 하나 매수 대기 종목을 하나 알려드렸죠.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그런 원칙에 맞게 오는지. 그래서 시젠이나 종목을 일단 하나 예시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 관심 종목. 이 관심 종목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지금이 4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에 트레이딩 해야 할 관심 종목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2분기 아직 실적이 발표가 많이 안 된 곳도 많아서 4분기 관심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취합이 되면 4분기 관심 종목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로 축소해서 일단은 이것을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관심 종목을 가지고 매수 대기에 기다리는 종목들을 좀 몇 개 채워 놓는 거겠죠. 그리고 그게 여차 싶으면 매수가 될 테고, 또 그 한 파도에 수익을 냈으면 그게 다시 매도로 들어가는 거겠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분기 정도를 보내보면 그 보내보는 과정 안에서 또 심화할 수 있는 이 동영상들을 좀 더 올려드리면 아마 좀 숙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2분기는 확실하게 매매 방식을 일단은 알아나가는 과정으로 알아보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은 뭐 이렇습니다. 아는 것은 알겠다라는 것은 금방 캐치가 되는데요. 이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는 것을 뭐 이번 분기에 뭐 해보자라는 이야기고, 하는 것을 이번 연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한번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 이 하는 것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혹은 완전히 불신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확신이 생긴다면 그것을 2019년도에는 매일매일 원칙을 지키는,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의 어떤 프로 트레이더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확실히 아는 것과 실제 해서 결과를 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니까요. 좀 염두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보면 아직은 외국인들이 물량이 계속 좀 빠지는 정도인데 오늘 약간 들려주는 정도의 모습인데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으로 어떤 추세가 바뀌었다라든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크게 물량을 내놓고 있는 와중에 오늘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이것은 오늘의 어떤 이벤트,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때문인가, 혹은 삼성전자의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그런 것인가, 혹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다시 개시되는 다음 주 중순부터 뭔가 시세가 분출될 것인가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준선이 상승하는 이런 구간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런 과정에 기관 투자자들은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무섭게 사고요. 근데 막상 우리의 주가는 이렇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시세의 주인은 개인은 아니다는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개인은 아니다. 개인이 이렇게 사는데 우리의 지수는 횡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인가 혹은 기관인가의 정도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균형을 좀 이루는 것 같아요, 현재. 하지만 이 시세가 분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외인이 돌아서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변경해 보면, 잠시만요. 코스닥이 001, 그리고 이거 시세 누적 수급을 같이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역시 과거 그 2018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훅 내려왔죠. 내려오고 잠깐 들어주고 다시 빠지는 정도.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외국인이랑 사실 뭐 비슷한 정도의 모습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기관 투자자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코스닥 역시도 외인들이 키를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한 건 일단 그 둘은 확실한 건 모르겠고, 개인이 사는데 코스닥은 옆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역시 코스닥 역시도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개인이 주인공은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에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개인이 팔아줘야 누군가는 더 사서 올리겠죠. 그래서 조금 결말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과 좀 여러 통화를 해보면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고, 대부분 바이오주 중에서도 한번 크게 상승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잔파동들 혹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로만 보면 잘 표현은 되지 않지만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이렇게 쭉 나열해본다라고 이렇게 하면, 오늘은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의 일부가 좀 그래도 상승을 해 주었거든요. 상승을 해 주어서 천만다행이었지만, 지금 코스닥의 뭐라고 할까요? 시가총액 이 높이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어떤 코스닥 지수들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변동성이 커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오히려 많이 눌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새로운 추세가,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면 이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를 좀 주인공으로 이번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 물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좀 고민이고, 오늘 좀 특이했던 부분은 증권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죠. 증권주들이. 그렇죠? 아이고 잠시만요. 보면은 오늘 보면 헬스케어 쪽이 일부 종목에 의해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죠? 잠시만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헬스케어, 그렇죠? 헬스케어 쪽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조금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스케어, 헬스케어가 좀 밑에서 강하게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헬스케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가 이 강한 반등, 3일의 강한 반등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추세로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지금 상승, 어떤 시세의 어떤 중심값에 급격히 갑자기 급락한 중심값까지 회귀하려는 어떤 기술적 반등의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 레저가 지금 상당히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쪽으로 보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강하고, 여행 레저 쪽에서의 대장주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쪽의 대장주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신라, 특히 호텔신라가 좀 최근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차트가 강하다라는 의미보다 실적과 어떤 수급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생활 필수품들도 모습은 좋습니다. 생활 필수품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 쪽은 이것이 다시 상승으로 연결될지는 오늘로까지만 보면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행 레저는 상승 중에 있고, 생활 필수품도 상승 중에 있고, 경기 소비재들도 역시 상승 중에 있고요. 필수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들은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지금 주간 차트랑 일간 차트 같이 보고 있는데, 바이오는 주간 차트상 보면 아직 하락이 마무리된 건지 다시 평균값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화장품들도 상승하고 있고, 건설주는 이것이 일단 주간 차트상에서는 상승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간 차트상에서는 잠깐 일단락 되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고요. 오히려 미디어 컨텐츠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 쪽이 치명타를 좀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 쪽, 증권주는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당시 때
왜 증권주가 갑자기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반등을 하지? 혹시 어떤 오늘의 어떤 이벤트를 앞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한 것인가? 혹은 진짜 시장이 이번 주까지 변동을 혹은 다음 주까지 변동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방으로 잡는 것인가? 라는 어떤 좀 고민이 있었고요. 이런 증권주들이 보통 속설은 시장이 화랑기 때 증권주들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속설인 것이고, 근데 어떤 논리는 뭐 이런 것이죠. 뭐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써서라도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 신용으로 인해서 그 증권사들의 수익이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논리인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흔히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이 이렇게 고점 저점이 날 때 시장 이 고점에서 이 고점을 확인하는 방식은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증권가에서는 많이 도니까요.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긴 합니다. 군인이 혹은 아기 엄마, 군인 혹은 아기 엄마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고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꼭 이쪽을 뭐 한정짓기는 보다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일상이 아주 주식시장을 보기 힘들 정도의 바쁜 사람들마저도 주식시장이 좋다며 지금 주식 좀 사볼까 라고 하는 그 시점이 고점이 아닌가라는, 그죠? 그런 이야기 같고, 근데 그것이 보통 시세 증권주가 마지막으로 오르는 경우가 과거에 몇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것이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시장이 지금 거품에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증권주가 새로운 시장을 알리는 초입 구간인지 혹은 진짜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만약에 증권주를 하고 싶다면 저는 키움증권을 항상 대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키움이나 뭐 한국투자증권 정도 혹은 뭐 NH 정도를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선 지금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그 신용이 엄청 많은 그 키움 쪽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쪽의 상승은 이거는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보이는 거고, IT 쪽은 조금 기대를 한번 좀 지켜보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중심 가격이 여기라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좀 빠진 모습이 좀 보였는데 약간 이 중심치까지 단순히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이냐, 혹은 사실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보조지표 상에서 다이버전스의 느낌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쪽에서는 한 요 정도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좀 시세를 좀 분출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약했던 종목 업종들은 보험, 그쵸? 이 보험 업종은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좀 먼 것 같고요. 화학은 아직은 계속 매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철강 역시도 이것이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계 장비도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바닥과 진짜 트레이딩하는 구간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인 것처럼은 보입니다. 연간 차트라든지 월간 차트를 본다면.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트레이딩 영역은 아닙니다. 뭐 은행 금융 쪽은 그러니까 금융 쪽, 은행 쪽 이걸 통틀어서 그냥 저는 뭐 증권주 쪽과 일부 은행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비중으로 보면 사실 KB가 가장 좀 큰 느낌이죠. 근데 KB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나금융주주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는 각도가 좀 약해 보이지만 이것도 꾸역꾸역 잘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트레이딩 구간으로는 아직 접어들지 않은 정도의 좀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강합니다. 은행주라면 기업은행이 조금 기다렸다가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제가 좀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속이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떤 마치 별것도 아닌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었나라는 어떤 좀 반성도 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매매를 하고는 매매 방식은 있긴 있지만, 이것이 남들이 들었을 때 이거 뭐야 별거 아닌데 라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좀 있었고, 하지만 저는 그걸로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방식을 그러니까 매매 방식을 일단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일단 오픈하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다음 주 수요일경쯤에 새로운 어떤 무언가가 나오면 제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회원분들과 시작을 다시 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낮에 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일간 차트에서 매매하는 걸 충분히 연습하시면 여기서 만약에 마스터가 되면 저는 주간 차트로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 방식으로 주간 차트에서 매매하는 것까지 성공한다면 저는 그분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할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완성이 되면 그분은 이제 월간 차트, 연간 차트는 그냥 마음대로 좀 편하게 시세를 볼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순서는 이거를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일간 차트 마스터해서 주간 차트까지 올라간다면 아마 저는 아주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번 주는 시황은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 카페에 올려놓은 트레이딩 그 방식 꼭 보시고, 아까 예제로 남겨드렸던 CJ는 좀 기다렸다가 타이밍이 나오는지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금호석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삼성물산까지는 괜찮아 보이고, 신세계는 조금 겁나는 느낌, 그 다음에 원익 IPS는 실적 안 좋은,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차트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실적도 별로 그렇게. 한번 볼까요? SK머티리얼즈만. SK머티리얼즈를 보면 이게 여러 증권사들마다 어떤 예측치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은 그래도 SK머티리얼즈는 실적은 그래도 받쳐주는 듯 하나, 주간 차트, 월간 차트에서 보면 너무 트레이딩 하기에는 너무 밑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이런 구간인가. 만약에 굳이 한다면 일간 차트로 보면, 오늘 SK머티리얼즈는 일간 차트로 보면 어제 정도의 매수를 해도 됐을 뻔했던 차트이긴 하는데요. 모양이긴 하지만 주간 차트 더 앞서서 월간 차트를 보면 굳이 왜 과거에 2012년도부터 매매, 혹은 2014년도부터 매매할 것을, 그러니까 SK머티리얼즈 월간 차트를 보면 2014년 중반부터 2015년도까지가 피크였고, 그 다음에 다시 월간 차트상 2016년도 중반부터 말까지가 피크였던 종목을 왜 하필 2018년도 4월 현재에 더 좋아 보이는 수급의 차트 모양이 있는데 왜 SK머티리얼즈를 굳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너무 많다면 다 사도 보겠지만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언제나 좋은 종목 사기에도 언제나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한 5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골라보세요라고 연습 삼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꼭 하나만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개 중에서 선택을 못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5개 중에서 반드시 4개를 잘라내는 연습. 그래서 꼭 하나만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고 후회하지 않는 거. 그 연습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이 매매하는 종목이 많아지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종목을 하나로 축소하는 거. 그 과정들이 사실 연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즌이란 종목은 기다려보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저희는 좀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